이번 주 이야기는 정말 긴장해서 봤던 것 같아요. 5친구들에게 난이도가 높은 수술들이 차례로 들이닥쳤는데요. 힘든 일이 많았던 만큼 그 안에 녹아있는 의미들도 농도가 짙은 느낌이었습니다. 슬기로운 의사생활은 드라마를 그냥 볼 뿐인데 사람 진을 다 빼놓는 것 같은 그런 힘이 있어요. 이번 주도 가벼운 이야기들로 시작해서 한 회차를 관통하는 단 하나의 이야기까지 입주민 여러분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가벼운 이야기부터 해볼까 해요. 이번에 큰 비중은 없었지만 많은 입주민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는 익송 커플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어지지 않기를 바라시는 분들은 이어지지 않을 이유를 찾고, 이어지기를 바라시는 분들은 이어질 이유를 찾게 되죠. 저는 드라마를 리뷰하는 입장에서 지극히 주관적인 시각으로 분석을 해봤는데 익준이와 송아가 결국은 커플이 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확 왔습니다. 마지막에 송아차에 올려져 있던 커피, 하나는 샷추가, 하나는 디카페인이었죠. 설마 이걸 놓고 간 사람이 누구인지 헷갈려 하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저는 당연히 익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당연하다는 예상도 틀릴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어느 모로 보나 익준이일 가능성이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시체부터가 익준이죠. 지난 시즌에 며느리에게 간 이식 수술을 강요하는 가족 이야기 기억하시죠? 그때 그 부부의 아들에게 청각장애가 있었는데요. 커피잔의 글씨체와 매우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거기다 커피를 갖다 놓은 곳 역시 이 커피를 익준이가 가져다 놓았을 가능성을 높여주는데요. 지난주 송아는 밴드 연습을 가기 전에 출고된 지 하루 된 차를 친구들에게 선보였습니다. 타자마자 익준이가 차 비닐을 벗기는 바람에 세차 기분이 훅 떨어져 버리긴 했죠. 이번 2회를 유심히 살펴보면 2회의 시간적 배경을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준환이가 어려운 수술을 성공시키고 나서 기분이 좋아 익준이에게 전화를 거는 장면. 뒤에 걸린 달력이 아직 1월이었습니다. 전화 내용에 대해서도 할 이야기가 있지만 그건 나중에 다루기로 할게요. 준환이의 수술은 송아의 수술과 같은 날이었습니다. 송아가 올팩토리 그루브 메닌지오마 수술을 한 날도, 그 수술이 끝나고 자기 방에서 잠들었다가 커피를 발견한 날도 아직 1월이라는 거죠. 그리고 인터뷰를 거절할 때 그 주 토요일에 선빈이는 당직, 그리고 성민이는 2차 시험이 있다고 했잖아요. 저는 의사가 아니라서 평소에 전문의 시험이 언제 있는 건지 당연히 관심이 없었지만 일반적으로 1월 말에서 2월 초에 걸쳐 1차, 2차 시험이 진행되더라고요. 성민이가 시험을 앞두고 있다는 건 아직 1월이 채 다 지나가지 않았거나 이제 막 2월이 시작되었다는 이야기 같은데요. 속초와 본원을 왔다 갔다 하며 바쁜 일정을 소화하는 송아에게 5친구들을 제외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송아의 새 벤츠를 자랑할 만한 기회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가 송아차라는 것을 알고 이렇게 커피를 가져다 놓은 사람은 구구즈 4사람 중에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이제 막 연애를 시작해서 머릿속에 겨울이로 가득 차 있을 정원이, 어려운 수술을 성공해서 익순이한테 자랑하려고 기쁘게 전화를 했다가 인종차별을 받고 속상해하는 익순이의 이야기를 들은 준환이, 19주밖에 안 된 태아를 어렵게 23주까지 끌어서 최선을 다해 수술했는데 결국 아기를 지키지 못해서 상심이 큰 석형이, 5친구 중에 송아의 수술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송아차에 커피를 두고 갈 만한 사람은 역시 익준이밖에 없는 것 같죠. 이 포인트에 익송이 될 것 같은 진짜 이유가 숨겨져 있는데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복선이나 상징은 재미로 보는 거고 진짜 중요한 건 인물들의 대화나 표정, 행동에서 오는 감정선이라고. 그 진짜 이유는 재미로 보는 복선들을 마저 다 살펴보고 그 다음에 알려드릴게요. 또 다른 복선은 지난주에도 이야기했던 벤츠. 지난 시즌부터 벤츠는 익준이, 익준이가 벤츠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이번에 익준이가 출근하는 장면에서도 벤츠의 로고를 떡하니 비춰줬는데요. 익준이가 타는 차는 벤츠, 벤츠가 익준이, 커피는 송아차에, 송아차는 벤츠, 벤츠는 익준이, 송아는 익준이. 아, 진짜 논리에 물샐 틈이 없죠. 그리고 커피에 대한 복선이 첫 회 송아의 등장 장면에서도 나왔던 것 같아요. 새벽에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도착한 익준이가 오전에 강의가 있어서 본원으로 출근한 송아를 만났죠. 이때 익준이가 아침인데 커피 안 마시냐면서 호들갑을 떨었잖아요. 익준이가 커피를 가지고 호들갑을 떨었던 게 이번 2회에서 송아에게 커피를 챙겨주려고 그랬던 것 같은 느낌인데요. 지난 시즌 익준이가 자기 자신에게 해주는 선물로 송아랑 밥 먹고 커피 마시고 대화하는 걸 꼽았었죠. 송아와 마시는 커피는 익준이 업계에서는 포상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지난주 이 장면에서 솔직히 이야기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너무 주접인 것 같아서 내용에 포함하지 않은 단서가 있었는데요. 이번에 어차피 주접을 시작한 김에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인트는 너무 사소한 것 가지고 확대해서 간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흔한 익송러의 주접이려니 하고 흘려들어주세요. 익송이 만났던 곳은 율제병원 커플들에게 만남의 장소로 사랑받는 응급의료센터 문 앞이었는데요. 준환이가 헛것을 본 곳이기도 했고 정원이가 백허그를 시전한 곳이기도 했죠. 커피를 허락받은 익준이는 송화를 쫄래쫄래 따라갔습니다. 응급의료센터 앞에 있는 예진실을 지나쳐서 송화 옆자리로 갔는데요. 두 사람이 들어가는 구역이 중증구역이네요. 예진실을 거쳐 중증구역으로 송화를 따라 들어가는 게 익준이와 송화 사이에 감정을 상징하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 구도가 3에서 자주 본 것 같은 느낌은 아니었거든요. 응급으로 들어간 두 사람의 감정이 예진을 거쳐 점차 중증으로 나아갈 것 같은 느낌. 그리고 그 와중에 선을 이용한 연출도 눈에 띄는데요. 익준이가 송화 옆에 서서 걸어가다가 화면이 아예 전환되기 전까지 두 사람이 같은 칸 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비춰졌습니다. 이걸 두 사람이 여전히 좋은 친구로 남는다는 이야기일지 아니면 미래의 사랑으로 이어진다는 복선으로 볼지는 여러분들 개개인의 해석에 맡겨야 할 것 같은데요. 그것 말고도 또 있었습니다. 지난 시즌 거짓말을 상징하는 것에 대한 리뷰를 했었죠. 거울에 비친 연출이 등장하면 그때 그 상황에서 나온 이야기는 속마음과 다르다는 이야기였는데요. 이번에 송화가 익준이에게 대답을 하러 왔을 때 송화가 거울에 비친 장면이 등장했습니다. 이 순간 송화의 이야기가 거짓말은 아닐지 몰라도 스스로도 다 알지 못하는 속마음은 조금 다를 수 있다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몇몇 입주민 여러분들께서 지난 시즌의 리뷰를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셔서 댓글에 남겨주셨더라고요. 이제 재미는 이쯤 하고 송화 익준이 이어질 것 같은 진짜 이유에 대해 풀어봅시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인물의 감정선이죠. 송화가 웃음이 없는 편은 아니지만 익준이야말로 송화의 웃음 버튼이었습니다. 익준이가 원래도 재미있는 캐릭터지만 유독 송화의 유머 코드에 완벽하게 들어맞는 모습이었죠. 송화를 웃게 하는 사람은 익준이었습니다. 저는 커피를 두고 간 사람이 익준이라고 생각했던 이유도 송화의 웃음이 첫 번째였는데요. 샷 추가된 커피와 디카페인 커피를 보고 웃음을 터뜨리는 송화의 모습. 저는 여기서 이 커피를 주고 간 사람이 송화를 웃게 만드는 사람, 즉 익준이라는 느낌을 받았던 거죠. 자기를 웃게 해주는 사람과 계속 함께이고픈 마음은 당연히 있겠죠. 송화는 그게 연인이 아니라 친구이길 바란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달라진 쪽은 송화가 아니라 익준이었습니다. 커피를 누가 줬는지 궁금해하시느라 이 포인트에 신경을 쓰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익준이가 처음부터 커피를 차에 두려고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당연히 커피를 사서 송화 방에 갔겠죠. 그런데 송화 방에 가봤더니 송화는 긴 수술을 마치고 소파에서 깜빡 잠이 들어 있었죠. 그래서 익준이는 잠자는 송화를 깨우지 않고 송화가 속초에 가는 길에 마실 수 있도록 커피를 차에 둔 것 같은데요. 지난 시즌에는 치용이를 의식하느라 송화의 마음을 배려하지 않고 들이대던 익준이가 이번에는 송화가 불편하지 않게 배려하는 모습이라는 걸 차에 올려둔 커피로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고백하지 말라고 대답한 송화의 마음을 생각하며 송화가 부담스럽지 않도록 아주 편하게 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여유로워 보이는 건 역시 치용이를 종로로 치워버려서 그런 걸까요? 지난 시즌의 리뷰에서 송화의 방은 송화의 마음을 의미한다는 이야기도 했었죠. 송화 방에 들어가지 않고 차에 커피를 뒀다는 게 인물 소개에서처럼 송화와 다른 관계로 나아가는 것에 욕심내지 않고 천천히 이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직도 나를 항상 웃게 해주는 나의 20살 첫사랑이 내가 부담스럽지 않게 욕심내지 않고 천천히 다가온다. 이래도 안 될까요? 다음 이야기도 함께 지켜보시죠. 또 뵙죠.